요즘 잘나가는 남자 주인공은 침대에서 시작하네. 침대 옆검은 가죽 의상을 보니 첫 번째 희생자가 쓰러졌다는 걸 알 수 있지. 남주는 몸을 비틀며 깨어나. 와우, 내가 왜 호텔에 있는 거지? 내 침대에 있어야 하는 거 아냐? 옆을 보더니 어라 하는 표정이네. 이 예쁘장한 아가씨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나 어젯밤에 너무 심했나? 마침 조자라는 여자애한테 전화가 왔는데 쟤는 주인공이 대학 신입생 때 차버렸던 애야. 옆에는 여자가 있고. 여보세요. 왜 아무 말이 없어? 내가 뭐 대단한 줄 알아? 화 안 났어. 너가만 안 둬. 주인공은 완전히 어리둥절해. 이 미친 여자가 왜 이러는 거야? 워트세프 차단했는데 왜 아직도 사귀는 것처럼 말하는 거지?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날짜가 과거로 되어 있네. 그렇지. 유명한 회기물이네. 조자라는 여자가 강청에 대해 말하는데 선물이 너무 느려서 내가 주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제 사라져. 분위기 이상해지니까. 주인공은 화가 나서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대머리 모임에 합류할 뻔했어.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영원히 함께할 줄 알았는데 하지만 지금 다시 이 장면으로 돌아와 예상했던 메시지를 받고 있네. 여전히 똑같은 징징거림으로 선물 달라고 하고 있네. 그때는 사랑에 눈이 멀어서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도 못했지. 하지만 이번 생에서는 자신을 존중할 거야. 그러면서 바로 말하지. 조자, 우리 헤어져. 쟤는 당황해서 강청,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러고. 내가 감히 나랑 헤어지겠다고? 주인공이 대답하지. 너 미쳤어. 나는 언제든지 너랑 헤어질 수 있어. 잘 가. 이유를 말하라고. 안 그러면 화낼 거라고 하네. 주인공은 그냥 안 맞는다고 말해. 그게 다야. 잘 가. 하지만 쟤는 분명히 나중에 용서를 빌면서 돌아올 거고 발밑에서 울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확신해. 어휴, 참나. 주인공은 전생에 쟤가 바람을 2번이나 폈다고 밝히네. 불쌍한 녀석. 완전 호구였네. 그러고 나서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이 등장하지. 그렇지. 유명한 시스템. 주인공은 아빠가 슈퍼마켓에 버리고 간 애처럼 멍한 얼굴로 올려다보면서 이게 뭔 일인가 싶어해. 일어나서 살펴보지. 남자 주인공은 18살인데 85살처럼 늙어 보이네. 와우. 인생 리셋 완료. 뭘 더 바라겠어. 이제 초당 0.10달러, 하루에 $8,000를 벌게 될 거야. 남자 주인공은 이 시스템이 초 단위로 돈을 준다는 것에 신나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게다가 스타터 키트도 받는데 열어보니 책상에 금괴가 떨어지네. 초기 자금 1,000만, 차, 그리고 사람들 친구 분석 능력. 돈 부분은 당연한데 이 분석이라는 게 뭔지 이해가 안 돼. 야, 예술가. 하얀 광채로 날 공격하려고 모든 의지력을 다 쓴 거야? 저리 가, 늙은이. 주인공은 바로 이 친구 분석을 시험해보지. 저 여자의 이름은 유익항이래. 와우, 참 못생긴 이름이네. 25살, 키 1.5m, 93처럼 늙어 보이고. 어휴, 키 큰 사람으로 시작하네. 게다가 친밀도 레벨이 60인데 그건 뭐 보통 수준이고. 하지만 주인공은 저기 적힌 프라이버시 값이 뭘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해. 클릭해서 보니 그 사람이 인생에서 상호작용한 사람들의 수래. 우와, 이거야말로 레드필의 꿈이지. 그렇지. 주인공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이게 같이 지낸 사람의 수를 의미하고 저 숫자가 1이라면 자기가 처음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 바에서 호구 조자한테 전화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당연히 안 받지. 베타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았지만 저기서 힘든 여자애가 울고 있는 걸 발견했네. 둘 다 꽤 많이 마셔서 그런지 우정이 낮았는데도 골을 넣었네요. 여기서 여자는 혼란스럽고 무서워서 깨어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 미친놈이 시장에서 닭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있는데 왜 거기 이상하게 서 있냐고 묻네. 후회하는 걸까요? 아니면 웃는 걸까요? 돌아서서 사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고 있었다고 말하네요. 밤중에 왜 한숨 쉬냐고 물어보네요. 와우. 대담함에 대해 말하자면 더 일찍 그녀를 만나지 못한 걸 후회한다고 말하네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시스템이 그에게 빠른 혀 기술을 최대 레벨로 부여합니다. 혀의 모든 근육세포의 힘을 증가시키고 비할 데 없는 유연성과 힘을 줍니다. 분명히 우리는 PDD가 가지고 있던 작은 시스템을 발견했고 그 소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자신의 기술을 시험해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이미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건 비밀인데 여자가 키스를 너무 잘한다고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으니까요. 너희들 혀 운동 시작해라. 어떻게 훈련할 건데? 행운을 빌어요.
적어도 주인공은 이미 아침 식사를 했고 얼마 후 침대 옆에 돈과 함께 깨어납니다. 무슨 일이야? 그는 마치 내가 창녀 취급을 받았는지 궁금해하는 것처럼 혼란스러워합니다. 여자는 심지어 1만 위안을 남기고 기사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주인공은 이 미친 여자가 그와 첫 경험을 하고 심지어 돈까지 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았던 거죠. 그녀의 번호를 얻을 수 없어서 너무 아쉽네요. 그러고 나서 그는 전에 얻었던 크리티컬 카드가 10만 위안 이하인 한 그가 쓰는 것을 한 배에서 10배까지 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전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이 시스템과 함께 과거로 보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거물이 되고 싶어 흥분합니다. 좋은 점은 그가 과거에 있기 때문에 두각을 나타낼 특정 회사에 대해 알고 있고 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스타트업의 주식을 사기 위해 충분한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물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물 앞에서 가만히 서 있는 곰을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인간에 해당합니다. 주인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고급차 옆에 있는 예쁜 여자입니다. 주인공은 부동산, 돈 벌기 등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냥꾼이 키스를 보내면서 이 차가 잘생긴 남자의 차인지 묻습니다. 주인공은 쳐다보면서 미친 여자가 왔다고 말합니다. 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죠? 그녀는 직설적이고 이미 그녀가 급하게 집에 가야 하는 특정 장소로 데려다 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앱에 그녀의 부엌 파이프가 모두 막혔다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정말 직설적이네요. 주인공은 우정 스캐너를 작동시킵니다. 그는 그녀의 이름이 첸리키라는 것을 알지만 여자의 프라이버시는 28입니다. 와우. 비록 우정이 90이지만 이 여자는 말하자면 접근하기 쉽습니다. 주인공조차도 이 90%의 우정에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들이 막 만났다는 것을 감안하면 좀 과도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무시하고 다소 혼란스러워하며 차에 타고 와우. 그러고 나서 그는 정말로 그녀에게 퍼붓습니다. 그는 이미 28명의 형제들이 그녀의 부엌 파이프를 뚫었으니 다음번에는 다음 사람에게 전화하라고 말합니다. 대체 뭐야? 그는 심지어 그녀를 연기 속에 남겨두었습니다. 그 바보는 도대체 그가 그녀에게 28명의 전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그녀는 슬프게도 돈 있는 잘생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매일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근처의 노인이 그녀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가 다가옵니다. 오, 아가씨. 파이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30년의 전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변태에게 그녀에게서 떨어지라고 말합니다. 노인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와우. 오, 아가씨. 저 귀여운 어린 소녀는 당신의 파이프를 고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키는 그 녀석에게 그녀를 괴롭히고 있으니 떨어지라고 말하고 주변 사람들은 웃습니다. 노인은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하고 한 남자가 노인이라고 말합니다.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문제는 파이프가 아닙니다. 아니요. 그녀는 다른 것들을 뚫고 싶어합니다. 그는 한번 보고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 빠르구나 생각합니다. 한편 그녀는 바보처럼 발로 차서 신발이 부서졌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주인공은 이미 부동산 중개소에 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멋진 차를 주차했지만 그곳에 있던 남자는 아빠 차를 가지고 와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괴롭히는 애들이 오는구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맥스 스틸 액션 피겨처럼 그 포즈로 차에서 내리고 접수에 있던 여자는 그 남자가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혼자서 처리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약간 불안했지만 자신을 시하라고 소개하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습니다. 주인공은 감자튀김 한 통을 달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그 녀석은 집을 보러 왔어요. 그렇죠. 오, 세상에.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중개소에서 뭘 하고 있겠어요?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는데 혼자 귀여운 척 다 보여주고 무시하던 남자는 불쌍한 여자한테 사과나 하고 있네. 정말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로군. 일단 손님부터 잘 가려야겠어. 제일 좋고 콤팩트한 집을 보여주고 있네. 가격도 꽤 괜찮고 인기 모델 중 하나래. 어떠신가요, 손님? 하지만 장은 100만 달러 가까운 것만 관심 있다면서 무시하라고 하네. 이해는 하지만 혹시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는지 물어보네. 임대하기 쉬운 걸 원한다고 하네. 아직 완공 안 된 건 싫고 집을 잘 리모델링한 것도 괜찮다고 하네. 주인공은 이미 머뭇거리는 모습에서 초짜라는 걸 눈치챘어. 소통은 기본적이지만 아직 판매 기술이 없어서 오히려 진솔하게 느껴지는 게 장점이네.
샤는 19살이고 키는 173cm, 몸매는 90이래. 와우. 사람은 다 90 아니면 90이잖아. 그렇지. 저 친구는 좀 넘네. 게다가 지금 프라이버시 수치가 과거 파트너에서 0으로 바뀌었네. 그녀는 지금 80만에서 100만 사이의 작은 집들을 보여주고 있어. 장애 문제는 100만 달러 넘으면 크리티컬 히트 시스템이 작동 안 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지. 딱 그 아래여야 해. 다른 옵션을 원하는지 물어보면서 한편으로 가능한 한 100만 달러에 가깝게 맞춰서 크리티컬 히트를 띄울 궁리를 하고 있네. 100만 달러에 가까운 부동산들 협상 가능한지 물어보네. 만약 가격을 100만 달러로 맞춰주면 지금 당장 현금으로 5채 다 사겠대. 한 번에 다 낸다고 하니까 좀 놀란 눈치네. 자기는 바로 돈 내고 이 5채 임대 관리도 맡아달라고 하네. 영악한 아가씨는 수수료에다가 5채 관리하면서 매달 받는 돈까지 짭짤하겠다는 계산이 섰는지 바로 하겠다고 하네. 한편 주인공 무시하기로 한 바보는 문 앞에서 숨어서 저 녀석이 왜 이렇게 돈이 많은지 궁금해하고 있네. 1시간 뒤 매니저가 나타나서 5채 계약 끝났고 수수료 2%는 아가씨가 가져갈 거라고 하네. 주인공은 완벽하다고 하네. 시야를 믿고 모든 걸 맡기고 앞으로도 새로 살 일 있으면 연락하겠다고 하네. 영악한 아가씨는 2%만 받아도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났어. 여기서 크리티컬 히트가 터지고 역시나 신배, 40배가 터져 나오네. 80만 달러짜리를 샀으면 곱셈 차이가 엄청났을 텐데. 게다가 돈 좀 썼다고 레벨업해서 이제 매초 0.82안씩 벌어들인대. 주인공은 이렇게 시스템이 보상해준다면 돈을 좀 더 써야겠다고 생각하네. 바로 시아한테 전화해서 할 얘기가 있다고 하네. 하지만 여자는 그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거라고 말하는 상상을 하고 있네. 여자는 손가락을 깨물고 있어. 자본주의가 착한 노동자한테 못하는 게 없지, 그렇지? 아이고, 불쌍해라. 돈 좀 벌려고 망상에 시달리고 있네. 하지만 그래도 망설이고 있어. 완전 철벽녀네. 오늘 말고 서로 좀 더 알아가는 게 어떻겠냐고 주인공에게 말하네. 주인공은 뭔 소리냐며 어리둥절해하고 은행 계좌를 물어보는 것뿐인데 왜 그러냐고 물으니 당신이 행운의 여신이라 또 만나고 싶다고 답하네. 거기서 신배가 터져서 그런 거지. 그렇지. 하지만 불쌍한 여자는 딴 생각을 하고 있겠지. 몇 분 후 3만 5천 위안을 보내고 손으로 머리 위로 올리는 K-팝 춤을 췄대. 뭔 짓인지 모르겠네. 가련한 여자가 2억 넘게 벌어다 줬으니 그 정도는 해줘야지. 호감도가 85까지 올라갔고 여우 같은 여자는 QR코드를 보여주네. 머리가 돌아버렸네. 그렇지. 이제 오늘 저녁 같이 먹자는 분위기고 주인공도 그걸 눈치챘어. 사진 하나 보내서 50에서 80으로 올랐네. 역시 세상은 돈 많은 놈들 세상이야. 워트세프 연락처를 교환하고 여우 같은 여자는 이미 흥분했어. 이제 도살장에 끌려가는 상상을 하면서 오늘이 마지막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네. 한편 주인공은 이미 작별 인사를 하면서 다음에 또 보자고 하네. 하지만 여자는 좀 당황한 것 같지? 뭔가 같이 하자고 할 줄 알았는데 차에 타서 그냥 작별 인사를 하네. 와우. 주인공은 집에 왔어. 부모님이 계시네. 이런 스토리에선 보기 드문 일이네. 보통 15년 전에 돌아가시던데. 엄마는 수박을 잘라주고 아빠는 왜 졸업여행 안 갔냐고 물어보네. 상하이에 있는 대학에 가려고 상하이에 가보고 싶다고 하네. 와우. 아빠는 관대하네. 그래, 가도 괜찮다고 하네. 아빠가 여행 경비를 보내주겠다고 하자 엄마는 애를 너무 망치면 마마보이 된다고 그럼 여자들이 싫어할 거라고 하네. 주인공은 정말로 이게 전생에 영향을 줬을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자기가 바보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네. 그렇지, 베타남이었지. 하지만 이번에는 꼭 좋은 며느리 얻을 거라고 다짐하네. 다음날 비행기 안에서 주인공은 이코노미 좌석을 샀는데 이미 자리가 다 찼다고 슬퍼하네. 자리에 앉으려다 갑자기 누군가와 부딪힌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늘 그렇듯 예쁜 여자는 어디에나 있다. 그녀 역시 또 다른 피해자인 게 분명하다. 이 여자 이름은 저우잉이고 주인공은 여기가 자기 자리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근처에 있는 건 우연이라고 말하고 뒤돌아보니 맙서사 내 딸이 기저귀를 차고 있네? 저건 또 뭐야?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유명한 베트남이 나타나 아가씨를 부르며 함께 여행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한다. 정말 멋진 여행이 될 거야. 주인공은 창가 자리를 차지했지만 저우잉에게 거기 있으라고 한다. 하지만 베트남은 이를 그냥 넘기지 않는다. 그는 동생, 그 자리는 아가씨 자리라고 말한다.
비행기에서 그렇게 함부로 자리를 바꿀 수는 없어. 하지만 주인공은 우리는 함께 왔고 그에게 정보를 줄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자리에 앉는다. 하지만 버튜버팬은 멈추지 않는다. 그렇지, 그는 아가씨라고 말한다. 상하이에 가세요. 아니요. 이런. 공중에서 비행기 밖으로 뛰어내려 낙하산을 펼쳐 다른 곳에 착륙하겠지. 그녀는 상하이에 가지 않아, 이 멍청아. 그녀는 불쌍한 베트남을 완전히 무시하고 장청이 상하이에 뭘 하러 가는지 알고 싶어 한다. 그녀는 일하러 간다. 그는 별거 아니고 그냥 간단한 여행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휴가 내기 좋다고 말한다. 불쌍한 남자는 구석에 앉아 자기도 상하이에서 1년이나 살았고 사기꾼이 많다는 것을 안다고 말한다. 호텔 사기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고. 게다가 자기는 모든 게 미리 준비된 아주 좋은 호텔에 머물고 있고 원한다면 그녀를 거기에 데려갈 수도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분명히 저우잉은 그를 완전히 무시하고 창밖만 보고 있다. 이에 장청은 친구, 진정해 라고 말한다. 됐어. 내가 이미 택시를 불렀어. 그녀는 나와 함께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어. 하지만 장청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렇지? 이제 그는 우리의 소년을 망신시킬 기회를 보고 그가 어느 호텔에 머무는지 알고 싶어한다. 주인공은 아문 영윤이라는 곳이라고 말한다. 그러자마자 그 아이는 겁을 먹는다. 거기는 예약하기 엄청 비싼 리조트인 것 같다. 그러자 그 남자는 바로 이상하다고 말한다. 그렇게 좋은 호텔에 머물면 이 비행기를 이코노미 클래스로 탔을까? 그도 그곳에 머물렀었는데 보통 공항에서 픽업을 안 한다고. 주인공은 거기에 빌라를 얻었다고 말하고 그 남자는 조금 놀란 것 같다. 저우잉은 그게 하룻밤에 8만 위안 정도 한다는 것을 안다. 그녀는 그가 그렇게 부자일 줄은 몰랐다. 그는 그녀가 사실 훨씬 더 부자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한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녀는 유명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예쁜 여자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래, 그녀가 픽업될 때마다 고급차를 탔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게다가 그녀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감히 눈을 쳐다보지 못하는 타입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조용히 공부만 했다. 하지만 그때 주인공은 오직 자오자에게만 관심이 있었다. 그렇지, 바람이나 맞고 정말 바보 같으니. 그리고 그녀의 가족에게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녀가 더 이상 재벌 2세가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분위기가 약간 싸늘해진 것을 눈치채고 화제를 바꾸기로 하고 학창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녀가 정신이 팔리자마자 그는 분위기가 더 편안해진 것을 눈치채고 가장 중요한 것, 여자들의 스탯을 확인하기로 한다. 18세, 172cm, 외모 96점, 몸매 96점. 와, 이 여자들은 이미 스케일을 최대로 찍고 있네. 아티스트에게 100점 만점에 100점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고 주인공에게 인상적인 것은 그녀가 이미 우정 75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그녀는 학교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그는 몰랐을 거야. 좀 이상하네. 소년들이 공항에 도착하자 갑자기 아가씨 그 옷을 입고 마중 나온 거야? 직업 의상으로는 안 어울리는 것 같지만 좋아, 그렇지? 그녀는 그를 마중하러 왔다. 오늘 그녀는 그의 개인 운전사가 될 것이다. 주인공은 아문 영윤 호텔은 매우 전문적이라고 말한다. 그들의 전문성이 보이네. 그래서 우리의 소녀는 저우잉이 어디에 머물지 알고 싶어하고 그녀는 반대 방향에 있는 친구 집에 있다고 말하며 택시를 타겠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안 된다고 말하고 택시에 타라고 하고 그들이 그녀를 데려다 줄 것이다. 한편 장청은 거기 숨어서 화를 내며 이 아름다움이 저런 불량배의 손에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얼마 후 그들은 저우잉이 머물 곳에 도착하고 그녀는 우리의 소년의 연락처를 묻는다. 그는 그녀에게 약속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코드를 스캔한다. 분명히 장충은 그 아이를 망신시킬 순간을 찾기 위해 망보고 있었지만 이제 그가 그녀를 거기에 남겨두고 갔으니 그렇지,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30분 후 우리의 주인공은 그의 집에서 정말 완벽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샤워를 하기로 결심하고 갑자기 사나운 여자가 와서 돕는다. 당황한 그는 서비스가 완료되었는지 묻는다. 그녀는 돌아서서 그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한다. 그녀는 단지 그의 등을 씻어주기 위해 거기에 있을 뿐이다. 그는 여전히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별로 필요 없다고 말하겠지만 여자는 작은 장갑으로 계속 가까이 오라고 이게 치료의 일부라고 말하잖아. 그 녀석은 벌써 거기 앉아서 정말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게다가 그녀의 외모가 아주 좋았잖아. 특별 서비스가 있다면 불평하지 않을 거야.
상상이 막 솟아나지. 그렇지. 벌써 그녀가 소위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상을 하고 있잖아. 왜 그렇게 불타는 듯한 표정이냐고 묻네. 물 온도가 너무 높았나? 그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침착함을 유지하는지 알고 싶어 할 뿐인데, 그녀에게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녀의 일상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달라고 하니 오늘 밤 VIP 행사를 위한 리셉션이 있을 거라고 참여하고 싶은지 묻네.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 플래티넘 회원들이 보석 몇 점을 경매에 내놓을 거라고 하네. 특별한 복장이 필요한지 묻자 그녀는 아니라고 하네. 그냥 가면 돼. 너무 화려하게는 말고. 그 순간 그녀가 우리 주인공과 함께 도착해서 그는 티타늄 빌리지에 있으니 그 아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는 걸 보게 돼. 그녀는 우리 주인공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말하며 떠나. 와우. 정말 희생양을 쓰러뜨리지 않았네. 이름조차 배우지 못했잖아. 우정은 없어. 그게 뭐야? 말해줘. NPC 복도를 걸어가면서 500만, 400만 하는 사람들이 경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 금색 롤렉스, 모두 신나서 소리치고 입찰하고 미래에서 온 주인공은 가격이 많이 오를 거라는 걸 알아. 그래서 그는 1550만 영을 입찰해. 하지만 군중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야. 누군가 1600만, 1700만, 1800만으로 올리네. 사람들은 35살짜리 아이, 우리 주인공이 정말 공격적으로 베팅하러 왔다는 것에 감명을 받아. 노인은 1800만에 3번 망치를 두드리고 그걸로 팔렸어. 그 순간 특이한 사람들이 나타나. 그렇지, 왕정과 침펀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하네. 주인공은 약간 의심스러워해. 그렇지, 상하이의 부잣집 아이들이 왜 그에게 이러는 걸까? 금발 아이인 침펀은 자신이 8번이었고 그 시계를 원했지만 그 아이가 많이 좋아했던 것 같다고 말하네. 그는 명품 시계 전문가였나? 장은 자기는 전문가도 아니고 공부도 안 한다고 말해. 사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어서 처음으로 하나 산 거라고. 그 남자는 미쳤다고 말해.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1800만짜리 시계를 사지? 그런 사람은 여기저기 둘러봤어야지. 우리 주인공은 상하이의 대학에 가려고 막 도착했다고 말해. 그 남자는 계속 칭찬하면서 자기가 18살 때 그런 대담함은 없었을 거라고 말하고 나중에 시간이 더 있으면 같이 어울리자고 우리 주인공에게 말하네. 이 특이한 남자 모르겠어. 정말 친절하네. 알다시피 세상은 영리한 사람들의 것이니 영리하지 못하면 바보가 되는 거야. 이 작은 대화에서 시계 비용으로 시스템을 다시 레벨업하고 이제 초당 1위안을 벌게 돼.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인생을 바꿀 돈이 될 거라는 것을 알아. 하지만 재벌이 되고 싶은 그에게는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었지. 계단을 오르면서 그녀, 얼캉, 그가 사오샤오라고 부르는 그녀를 알아차려. 그녀를 사오샤오라고 부르자. 어쨌든 그게 더 낫네. 그리고 사나운 여자는 완전히 차려입고 그를 알아보고 그날 밤의 남자라고 말하네. 그는 정말 그녀는 그가 가진 최고의 동반자 중 한 명이었다고 말해. 그날 밤은 멋졌고 심지어 돈도 받았지. 하지만 그녀는 화가 났다며 그를 붙잡네. 자신은 가난한 18세 학생을 돕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겉보기에는 그에게 돈이 있네. 하지만 사나운 여자는 이제 공격하며 그의 등 뒤로 팔을 감고 그가 정말 학생이라고 말하네. 그는 새로운 수업이 필요하고 이 지역에 빌라를 빌렸어. 나중에 거기 가는 게 어때? 이게 뭐야? 그녀는 혀에 약간의 운동 조절 문제가 있고 술을 많이 마셨다고 그가 열심히 해야 할 거라고 말하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사오샤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해. 그녀의 전 약혼자인 장이라는 남자야. 그는 그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녀는 자신이 뭘 하든 상관없다고 답하네. 그는 그녀의 팔을 잡고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할 거라는 베타 경고를 하네. 하지만 그녀는 바람을 피우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배타적이지 않아. 그러나 그는 그녀의 얼굴을 가리키며 약혼 파티가 이미 일어났고 가족이 합의했다고 경고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는 강제로 재단에 끌려갈 거야. 하지만 그녀는 그가 역겹고 남자와 여자와 즐기러 나가는 동안 자신을 덮개로 사용하고 싶어 할 뿐이라고 말해. 그 남자는 이용 가능한 인구의 100%를 활용하기로 결심했어. 그 시점에서 시스템은 우리 주인공에게 2가지 옵션을 제공해. 그는 떠나서 닌자 거북이 복장을 받거나 이 남자를 2번 때리고 3배의 신체 능력 강화와 불운 카드를 얻을 수 있어. 장천은 이번 생에는 비겁자가 되지 않겠다고 말해. 시스템이 이 강화가 속도, 힘, 회복 능력과 같은 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하자마자 그는 즉시 그 남자를 처음 때려.
그는 심지어 그녀를 배신했을 때 그 녀석이 모든 권리를 잃었다면서 아우라를 수확하네요. 그러니 거기서 나가서 뺨을 한 대 더 때리는 게 최고죠. 주인공, 무슨 일이야? 그 녀석 두개골을 짓밟을 거야. 진정해, 잡혀갈 거야. 이 과정에서 그는 그 사나운 여자애와 우정이 10% 더 쌓입니다. 한편 호텔 직원들이 구타당한 소년을 데려가려고 도착합니다. 그는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지만 호텔은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여기 너무 부자들이 많아서 괜히 다들 불편해지거든요. 이 망할 꼬마는 조용히 있는 게 최선이야. 샤오샤오는 주인공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경찰에 신고하면 그 자식이 자기를 괴롭히고 도발해서 이렇게 됐다고 말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바보는 그 중간에 있네요. 경찰에 신고할 거야. 카메라를 확인할 거고 여기 있는 모두가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이게 뭐야? 그런데 배경에는 어떤 남자가 마체테를 들고 자기 마누라가 바람을 피운다고 말하고 있네요. 맙서사. 그를 들여보내는 게 최선이야. 왜냐하면 그가 모두를 쓸어버릴 거거든. 이제 장유는 살려달라고 빌고 있고 벌써 목에 첫 번째 상처를 낸 사람이 있네요. 이 과정에서 주인공은 두 가지 선택지를 받습니다. 선택지 1은 샤오샤오와 도망치는 것이고 현금 300을 얻는데 특별한 건 없어요. 선택지 2는 범죄자를 막는 것이고 외모 5를 얻고 유방 마사지사가 될 수 있는 능력도 얻습니다. 분명히 이건 정말로 여자들을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것과 관련된 기술만 얻는 호스트 시스템이네요. 주인공이 범죄를 막고 싶어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장유를 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가 필요로 할 스킬이라는 거죠. 즉시 그는 그 꼬마를 때려서 얻은 강화 카드를 활성화합니다. 도둑을 막아야 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힘에 쏟기로 결심하고 즉시 근육이 이상하게 강해진 것을 느낍니다. 그 남자가 다가오자 그는 예상하고 입에 정통으로 한 방 날려 그 남자를 벽에 처박습니다. 샤오샤오와 불쌍한 베타는 감명을 받아 그가 어떻게 그랬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파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가 한 방에 이 남자를 쓰러뜨린 멋진 녀석인지 알고 싶어합니다. 경찰관은 심지어 주인공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그는 진정한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되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유는 이 삶에서 더 고통받고 싶어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 그는 이 남자가 자기를 때렸다고 경찰에 신고하러 옵니다. 그는 폭력적인 성향이 있고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사람들에게 이게 사실인지 묻고 바로 그때 그 사나운 여자가 그 얼간이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러 옵니다. 그녀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그 남자가 그녀를 속여서 강제로 결혼시키려 했다고 가정 문제라고 말합니다. 경찰관은 알겠다고 말합니다. 알겠어요. 한편 주인공은 그녀가 정말로 전체 이야기를 설명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에게 감사하며 그는 장유가 그녀에게 다시는 어떤 짓도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경찰관은 그들이 감정적인 상황을 논의하러 온 게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위기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들은 떠납니다. 장유는 계속 주장하고 싶어하고 주인공은 이 자식이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후회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확인하고 싶어하고 그러다가 그는 그 불운 카드에 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맙서사. 그는 사람들에게 불운을 던지고 있네요. 바로 그때 그의 전화가 울리고 누군가가 그의 은행 계좌에서 20만 위안을 인출한 것 같다고 알려줍니다. 그는 즉시 충격을 받고 그가 아니라고 그 돈은 회수되어야 할 돈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한 여자가 뛰어들어와서 필사적으로 소리치며 누군가가 그의 차를 조종해서 나무에 들이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뭐야? 불운 카드는 정말 강력하네요. 그 소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당황해서 뛰쳐나갑니다. 샤오샤오는 그것이 엄청난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주인공은 그녀에게 잔인한 사람들은 이 삶에서 항상 고통받는다고 말합니다. 정직한 사람들도 고통받는다고 말하고 싶네요. 세상은 불공평해, 친구, 불행히도. 달 모양의 엉덩이를 가진 그 방에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 좋은 삶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빌어먹을. 그리고 그녀가 옵니다. 그렇지. 그녀는 언니가 이 싸움에서 그가 다쳤는지 확인해야 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그가 신경 쓰는지 묻습니다. 알다시피 그녀에게 그런 약혼자가 있다는 것을요. 주인공은 아니라고 그는 그 남자가 정말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의 할아버지가 매우 아프셨고 평화를 찾기 위해 그녀는 그의 가족에게 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남자와 결혼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 남자가 남자도 좋아하고 그녀의 친구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였죠.
주인공은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녀는 더 이상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정말로 이 관계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라워합니다. 아, 그가 왜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그가 너에게 뭘 원하는 거니, 내 딸아? 그러고 나서 그는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겨 텃받침대에 기대며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가 그녀를 돌볼 거라고 말합니다. 다음 날, 불쌍한 하녀들은 방 전체를 치워야 했고, 얼마 후 우리의 주인공은 식당에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 중 한 명이 학교 그룹의 생일이라고 큰 시계를 받았다고 올렸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이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하고 갑자기 생일을 위해 샤오차오의 다리를 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녀는 생일인지 알고 싶어서 약간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그 다리를 줘, 여자야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괜찮다고 말하며 그러고 나서 이런 식으로 포즈를 취하고 저런 식으로 포즈를 취하고 저기서 포즈를 취합니다. 맙서사. 왜 그녀는 토스트를 밟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작가가 약간 신난 것 같아요. 친구. 개인적인 취향을 이야기에서 빼주세요. 제발. 주인공은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사진을 찍었습니다. 18살 때 차는 없었지만 이 기계의 속도는 비교 불가였지. 친구 그룹에 보내니 다들 충격 먹었어. 와, 집 산 놈, 차 산 놈, RTX 5090 산 놈들 다 여자 더 좋아하더라. 괜히 하는 말이 아닌데 5090 남자는 강력하지. 잠시 후 그는 자동차 판매점에 도착한다. 어서 보여줘. 전부 다 보여줘. 벌써 와 있네. 여기 봐봐. 저기 있네. 저기 저쪽에 있네. 하지만 언제나처럼 대머리 늙은이가 예쁜 여자 옆에 끼고 돈 자랑하고 싶어하네. 여자애조차 주저하면서 이런 차는 너무 심각하다고 하네. 하지만 그는 아가씨, 내 녹음 시작할 때마다 매일 데리러 갈게, 편해야지 라고 말한다. 짧은 원피스는 그럴 필요 없다고 한다. 그녀는 그냥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한다. 이 모든 이야기가 주인공이 도착해서 다 듣고 있는 동안 벌어지고 있다. 그녀가 몇 년 안에 엔터테인먼트계의 여신 중 한 명이 될 수완이라는 걸 알아본다. 듣자 하니 좀 특이한 엔터테인먼트라던가? 수영장 사진 한 장으로 유명해졌으니까. 늙은이는 원하는 차 아무거나 고르라고 하고 술 마시러 가자고 한다. 하지만 여자는 늙은이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듯 회사 미팅이 있다고 가봐야 한다고 한다. 그러자 베지터처럼 등장한 남자가 그에게 함께 가는 게 좋을 거라고 경고한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도 없을 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업계에서 지워질 거라는 걸 알아야 할 거라고. 아, 하지만 여자는 강단지다. 황 사장이 뭐라 하든 굴복하지 않을 거고 마음대로 하라고 한다. 아, 드문 일이네. 대머리 아저씨한테 맞섰어. 주인공은 심지어 작은 미션도 활성화시켰다. 당연히 그녀를 그 상황에서 구해내서 계약을 맺어야 했다. 그러면 특별한 것을 받게 될 테니까. 주인공은 그녀가 자신의 재력을 깨닫게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걸 안다. 그래서 라타라리를 사는 조건을 보겠다고 한다. 라페라리여야만 해, 반드시. 그렇죠. 여자는 한정 모델이라고 한다. VIP가 되기 위해서도 여러 테스트를 거쳐야 겨우 살 수 있다고. 자격이 안 되냐고 묻는다. 정말 원한다면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한다. 조건이 뭐냐고 묻자 대기자 명단이 꽤 길다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묶어두고 싶어하지 않으니까. 가끔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몇 개 있다고 한다. 그는 괜찮다고 한다. 현금으로 사러 왔으니까. 여자는 눈이 휘둥그레진다. 늙은이는 충격을 받고 소위 수완이라는 여자는 이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돈 많은 척하는 황 사장조차도 저런 대담함은 없을 거라고. 여자는 그가 가격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설명하려 한다. 5천만 위안, 700만 달러라고. 하지만 그는 그냥 괜찮은 금액이라고 한다. 갑자기 진펑이 다시 나타나서 누가 라디라리를 사려고 한다고 해서 누구인지 보러 왔다고 한다. 그게 우리 주인공일 줄은 상상도 못했지. 주인공은 돈 세계의 아우라 창조자다. 그렇지. 신용카드의 선진운이지. 그는 무심하게 이라고 말한다. 어제 상하이에 도착했어. 차가 없어서 그냥 차나 사러 왔지. 진펑은 약간 당황한다. 야, 그냥이라니 그건 아니지. 완전히 자랑하는 거잖아. 그러자 넥타이 맨 남자가 진에게 그의 친구인지 묻는다. 그가 어제 장청을 만났는데 1800만짜리 시계를 사고 있었다고 한다. 정말 돈이 있다고 믿을 수 있을 거라고. 늙은이는 그의 팔에 큰 시계가 있는 걸 보고 적어도 현금은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그는 이미 그를 선택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그런 시계를 차고 있는 걸 보니 돈은 문제가 아닐 거라고 한다.
한편 늙은이는 곁눈질로 보고 소위 수환이라는 여자는 이미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그녀는 2세 부자가 그렇게 돈을 함부로 쓰는 걸 본 적이 없었다. 진펑은 확신한다. 저 녀석이 저렇게 돈을 쓰는 걸 보니 수억은 넘었을 거라고. 그러자 대머리 남자가 라고 말한다. 저쪽 녀석 쳐다보지 마. 계약이나 하러 가. 내가 차 사줄게. 기쁘게 해줄게. 하지만 그녀는 계속 거절하며 참석해야 할 미팅이 있다고 한다. 그러자 늙은이는 화를 내며 나가버리며 그녀와 대화하는데 지쳤다고 말한다. 모든 회사 블랙리스트에 오를 준비나 해야 할 거야. 반응하기도 전에 누군가 그녀를 부르네. 뜬금없이 주인공 등장, 놓친 투자건에 대한 대화를 들었다는 거지. 걱정할 필요 없어. 회장이 투자 안 하면 자기가 할 거니까. 불쌍하게도 좀 혼란스러워하네. 그렇지. 누군지도 모르잖아. 나라면 무서웠을 거야. 적어도 재정적으로는 이 남자가 황 사장에게 꿀리지 않는다는 건 확신하네. 한편으로는 누구랑 자는 것도 전혀 내켜하지 않고 불쌍한 여자애는 그렇게 말하지만 신나서 방방 뛰면서 우리 애들 위챗 알려달라고 내일 얘기하자고 하네. 그거 좋다고 하네. 그렇게 연락처를 교환했지. 그러면서 주인공은 차 언제 받냐고 물어보는데 회장이 최소 1년은 걸린다고 하네. 그게 최소래. 멍청한 장청은 자기가 돈 좀 벌었다고 그 망할 차가 그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다는 티를 팍팍 내네. 이제 거기서 다 꼬여버린 거지. 발이 묶일 거라는 걸 깨닫고. 근데 여기서 내가 아직도 수상하게 생각하는 침퍼니 수입 외제 브랜드쇼가 있는데 같이 보러 갈 수 있다고 하네. 하지만 장면은 그날 밤 러너 레스토랑으로 바뀌지. 사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차려입고 왔네. 옷을 왜 이렇게 아무렇게나 껴입었어? RPG 인형 같아. 그녀를 테이블로 데려가는데 이론상으로는 가장 비싼 음식이 준비되어 있지. 하지만 터프가이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건 저기 포장되어 있다고 하네. 잠시 쉬었다가 갑자기 뺨에 뽀뽀를 해주네. 하지만 그 순간 장천은 대담함을 보여주지. 앉자마자 다른 여자 얘기를 꺼내면서 수환이라는 여자를 아냐고 묻고 싶어하네. 샤오샤오에게 그녀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아티스트라고 말하지. 혹시 그녀를 좋아하는 건가? 주인공은 그런 건 아니라고 하네. 그냥 그 여자애에게서 잠재력을 보는 거지. 그녀는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더 보수적인 각도에서 드디어 더 귀여워 보이는 샤오샤오는 회사가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네. 오, 와우. 심지어 우리 남자애한테 숨길 필요도 없다고 말하네. 좋아하면 자기가 도와줄 수도 있대. 신경 안 쓴대. 하지만 그는 부드럽게 바보 같은 짓은 그만하라고 하네. 게다가 그녀를 잘 대해주고 싶대. 샤오샤오는 이 여자에게 투자하고 싶어하는 건지 알고 싶어하네. 그렇대. 그녀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좀 넣고 싶대. 샤오샤오는 위약금도 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 회사를 만들어야 할 거라고 하네. 그리고 좋은 주인공답게 벌써 샤오샤오를 일시키고 모든 걸 맡기려고 하네. 시스템으로 회사를 지원할 돈은 충분하니까 그냥 재능 있는 사람을 책임자로 앉혀놓기만 하면 괜찮을 거라는 걸 알고 있지. 하지만 샤오샤오는 주주가 되고 싶지 않다고 하네. 싫대. 그냥 평범한 월급만 받으면 충분하대. 운영만 관리할 거래. 그러다가 갑자기 모든 걸 다 맡아서 하면서 주식을 안 받느냐고 하네. 열심히 일해서 돈 벌 거래. 불쌍하게도 그냥 바보같이 감정적으로 자기가 천사인 줄 아네. 거기서 감정에 빠져있는 동안 전화가 울리네. 후안후안이 남자애를 행동하게 하려고 전화한 게 분명해. 그리고 이제 다음날 그 사나운 여자애가 차에 타네. 엉덩이에서 뭘 꺼내더니 남자애는 벌써 어디 가냐고 묻고 있네. 루자주이 호텔. 그리고 우리는 식당에 도착하고 있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고 큰 건이냐고 묻네. 대단한 드라마라고 하네. 총 투자액은 500만이야. 하지만 주인공은 별로 관심 없어 보이네. 500만으로는 요즘 같은 세상에 엄청난 걸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지. 소규모 제작이고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하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건 스토리라고. 그녀는 그에게 대본을 보고 싶냐고 물었지만 그는 싫다고 하네. 그는 그냥 투자에 대해 논의하러 온 거래. 그녀는 그가 이야기의 대본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게 이상하지만 그는 그냥 지금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말할 뿐이래.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그녀는 그의 회사와 독점 계약을 맺어야 할 거래. 말이 안 된다고 하네. 그녀는 여전히 평범한 아티스트이고 그는 위약금을 물어야 할 거라고. 주인공은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수아는 벌써 그가 원하는 건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있네.
그녀는 이 세상에서 순진하고 어리석은 소녀가 아니고 그가 일석이조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지. 그는 여배우와 밤의 동반자를 얻게 되는 거지.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안 된다고 하네. 그녀는 이 모든 세월 동안 신의를 지켰고 이제 와서 잃을 수는 없대. 그러면서 그에게 무슨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는지 알고 싶어 하네. 아직 만들지 않았지만 곧 준비될 거라고 하네. 게다가 샤오샤오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샤오샤오는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밝혔대. 이제 능글맞게 웃으면서 특별 요구 사항이 뭔지 알고 싶어 하네. 호감도는 50이네. 주인공은 50이면 거의 남이나 다름없다는 걸 알지. 최고의 것을 요구하면 동의할 수도 있겠지만 원해서 하는 게 아닐 테니 재미없을 거야. 그래서 회사 아티스트라면 부적절한 접촉은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갑자기 엄청 신나하네. 호감도가 오르니 자기를 보스라고 불러도 되냐고 묻네. 보스는 너무 과하다며 그냥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지. 대화가 이어지고 그녀를 고용하는 미션을 완료하고 항성이라는 투자 회사 지분 20%를 받네. 시스템은 모든 게 합법적이고 원하면 파일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 미친놈은 이걸로 아버지에게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설명할 방법이 생겼다고 생각하네. 뭘 샀는지 보여주는 게 큰 설명이 되진 않겠지만 뭐 괜찮아. 어쨌든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투자한 회사가 잘 돼서 매달 60만 이상 수입이 생긴다고 얘기하지. 엄마는 훌라후프 하면서 아버지에게 아들이 곧 넘어설 거라고 준비하라고 하네. 주인공은 벌써 선물 필요하냐고 둘 다 가져다 주겠다고 묻네. 하지만 요즘은 가족들이 착하게 나오는 게 유행이라 아무것도 안 달라고 하네. 주인공은 수완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네. 그녀는 스폰서가 원하는 곳은 어디든 가겠다고 하네. 시계나 보러 가자고 하고 그렇게 시계 가게에 가게 되지. 명품 시계는 아무도 안 산다는 게 모토지. 다음 세대를 위해 안전하게 보관하는 거지. 아, 부자 녀석. 바보 같으니. 우리의 주인공이 도착하네. 늘 그렇듯이 옆에 젊은 여자애를 낀 늙은이가 탐욕을 드러내겠지. 그렇지. 수완 씨를 알아본 사람이 있나 보네. 시계 보러 온 친구 따라왔다고 하네. 하지만 녹색 머리띠 한 친구는 그녀가 바보라고 생각하네. 연예계에는 잘생긴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런 놈이랑 시간 낭비하지 말고 부자를 만나야지. 어머나 아가씨 스타킹이 찢어졌네.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게 분명하네. 미친놈 그 여자애는 과거 친구가 78명이나 되네. 무슨 일이세요 전사님? 야근 중이시군요. 주인공과의 우정은 20%밖에 안 되네. 늙은이는 류에게 누구냐고 묻고 그녀는 그냥 이름 없는 작은 드라마에 출연하는 엑스트라라고 하네. 남자는 왕애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영화업계 투자자라고 하네. 그렇지. 관심 있으면 명함만 받으면 된다고. 수아는 저 뒤에 있는 여자가 자기보다 훨씬 못한 배우라는 걸 알지. 하지만 몸으로 연기를 해서 업계에서 잘 나가는 거지. 그냥 대화를 피하려고 명함만 받고 떠나네. 한편 점원은 주인공이 어떤 시계를 찾는지 궁금해하네. 주인공은 어머니 시계를 사러 왔고 남자는 38만짜리를 추천했는데 싸다고 생각하네. 최소 50만은 돼야 하는데 류는 옆에서 38만짜리가 싸다고 하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면서 듣고만 있네. 한편 수아는 자기를 깎아내리려던 바보가 고생하는 걸 보며 웃고 있네. 주인공은 수아에게 시계 갖고 싶냐고 묻지만 그녀는 아니라고 하네. 살 돈이 없다고. 당연히 없지. 그녀는 시스템이 미션을 주기에 완벽한 말을 했네. 그녀에게 시계를 사주는 미션. 필요하면 선물로 하나 사주겠다고 하네. 그녀는 안 된다고 하네. 돈 벌어서 직접 사는 게 좋다고 하네. 친구는 밖에서 저 여자 바보라고 생각하면서 쳐다보네. 게다가 저 남자는 사람들 앞에서 폼 잡으려고 하는 거야. 시계 몇 개 보다가 아무것도 안 사고 그냥 나가겠지. 점원은 주인공 손목에 시계를 채워주면서 정말 잘 어울린다고 하네. 손목에 맞춰주고 그는 완벽하다고 하지. 딱 맞게 하는 게 좋다고 하네. 얘 진짜 이상한 놈이네. 야, 이상한 놈아. 농담 주고받기 그만해. 하지만 주인공은 호감도가 오른 걸 눈치챘지. 얘도 머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점원에게 둘 다 준비하라고 하네. 남자는 약간 충격받은 듯하네. 그렇지. 축구팀 6개는 이긴 듯한 여자가 겁먹었네. 알고 보니 진짜 폰만 잡는 게 아니라 돈이 있었네. 한편 주인공은 수완에게 여자 시계도 보라고 하네. 2개를 고르라고 했지. 남자는 다이아몬드로 덮인 화려한 15만짜리를 보여주네.
여자는 손목에 차고 벌써 눈이 휘둥그레졌네. 겸손하게 38만짜리를 부탁하는데 주인공은 다른 것도 카드로 결제해달라고 하네. 둘 다 달라고. 그녀는 기뻐서 손목을 만지작거리면서 고맙다고 하지만 이렇게 비싼 걸 차고 다니면 안 된다고 하네. 걱정 말라고, 너는 나한테 돈 많이 벌어다 줄 거니까. 하지만 그래도 받기 싫다고 엄마에게 드리는 게 좋겠다고 하네. 하지만 그녀 손목에 있는 게 젊은 여자에게만 어울린다고 하네. 엄마가 저런 거 차고 나가면 비웃을 거라고. 그녀가 정말 거절할 건지 묻고 그녀는 거기에 있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지만 괜찮다고 말해요. 정말 그는 관대한 상사였어요. 한편 그 남자는 이미 카드를 가져와서 결제가 승인되었다고 말하고 루는 분노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수완 같은 더러운 애가 어떻게 자기보다 더 좋은 시계를 손목에 차고 있을 수 있지? 분명히 그 노인은 거기서 망설이고 있죠. 그는 존재하지 않는 모델을 요구하고 이미 떠나고 있어요. 그는 구할 수 없어서 아쉽다고 말했어요. 나중에 다시 올 거예요. 판매자는 릴루 양이 예약을 남기고 다른 것을 보고 싶어 하는지 묻지만 분명히 그녀도 돈이 없어요. 그녀는 나중에 얘기하자고만 해요. 한편 주인공은 3배의 캐시백을 받으며 미션을 완료해요. 그 아이는 정말 돈을 쓰려고 해요. 우리는 가방 가게에 갔는데 똑같은 일이에요. 맞죠? 거기에 도착해서 보고 말했어요. 이걸로 할게요. 바로 카운터의 여자는 완전히 감명받아서 이제 VIP 고객이라고 말해요. 교활한 사람은 온통 떨고 있어요. 하지만 밤에 우리는 수완의 집에 도착하는데 분명히 그녀는 제안을 해요. 맞죠? 물 한 잔 드릴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게임을 하면서 거기에 올라가는 건 위험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녀는 정말 그냥 떠났고 그는 떠나는 동안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악당의 전술이었어요. 맞죠? 그는 안 한다고 말했고 그러자 그녀는 실망하면서 그가 정말 관심이 없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이게 뭐야, 아가씨? 무슨 자세를 상상하고 있는 거야? 맙서사, 예술가, 어서 와. 거기서 진정해, 친구. 여기는 체육관 바닥이 아니야. 올림픽에 있는 줄 알아? 집에 도착하니 가정부가 우리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나처럼 수영을 하고 있고 그녀는 바보처럼 수건을 들고 있어요. 그녀는 그곳에서 일한 모든 해 동안 2일 이상 VIP룸을 사용하는 사람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감탄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거기에 일주일 동안 머물 것 같아요. 확실히 그녀는 흠잡을 데 없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어요. 한편 주인공은 그곳에서 먹을 특별하고 독특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해요. 그녀는 호텔의 중국,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음식 모두 최고라고 말해요.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는 트러플이 들어간 특별한 황금 물고기도 있었어요. 그는 그녀에게 감사해요. 분명히 그걸 원하지만 마사지도 요청해요. 맞죠? 그리고 여기 와요. 벌써 무서워요. 이 아이는 항상 새들이 비뚤어진 작은 속옷을 입고 있고 불쌍한 그 사람은 이제 마사지가 쉬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게다가 아로마 테라피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는 감명받고 친구는 그가 앉아서 쉬도록 말만 해요. 분명히 주인공은 혼란스러워하면서 이것이 패키지의 일부인지 아니면 뭔가 더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해요. 서비스가 얼마나 완전했는지 모르겠어요. 맞죠? 하지만 그녀는 내일 그를 차 모임에 데려갈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겠다고 말해요. 정말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상상력이 너무 멀리 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 날 우리는 어떤 차 행사에 있는데 맙서사 우리 주인공은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끔찍한 스타일을 입고 있어요. 저 끔찍한 넥타이는 뭐야? 그리고 주인공과 함께 있는 저 멍청한 금발머리인 침팽이란 녀석은 막판에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돈을 쓰기 위해 그 남자가 필요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확인할 거예요. 유일한 문제는 차들이 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장 비싼 차는 220만.0이었어요. 하지만 그러다가 그는 차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고 살펴보기로 결심해요. 하지만 그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실제로 관심을 끄는 것은 비행기에서 만났던 소녀인 저우인이에요. 잠깐, 그녀는 수업에 집중하는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나? 그녀는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분명히 거기에는 호감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녀의 근무 시간이 언제 끝나는지 알고 싶어하고 데이트하러 데려갈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옆에 있는 친구는 그녀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화하지 말라고 말해요. 저우잉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주인공이 나타나는 동안
학교 친구들이고 그는 아무도 초대하지 않은 이 학교 모임이 무슨 모임인지 알고 싶어해요. 남자들 중 한 명이 그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주인공은 자신이 나타나서는 안 됐냐고 물어요. 정말로 그들 중 한 명은 그가 모르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다른 그룹을 사용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남자들은 옆으로 가서 그에 대해 속삭이고 여자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해요. 마지막으로 서로 본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훨씬 더 잘생겨 보여요. 그는 수술을 받으려고 상하이에 왔나? 불쌍한 그 남자는 초록색 머리를 언급하고 그 아이가 더 잘생겨 보이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미치지 못한다고 말해요. 장이 웃으면서 그냥 물어봐요. 맞죠? 모두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차를 사러 왔나? 광대옷 입은 애는 돈도 없으면서 안 된다고 하네. 문 앞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사진 찍으러 온 거야. 주인이 동창인 걸 알고 다들 관심이 생긴 거지. 그러자 주인공은 뭔가 인상적인 걸 보게 돼.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친구한테 옛날 친구가 벌써 30명이나 있네. 게다가 친밀도도 90이야. 쉬울 거라는 거지. 보라색 머리 친구는 옛날 친구가 2명밖에 없는데 친밀도는 75야. 아, 근데 85처럼 보이는데. 맙서사. 여기 측정 기준이 진짜 이상하네. 내 생각엔 60 정도인데 아니면 뭔가 특별한 걸 숨기고 있나. 누가 알아? 주인공은 왜 저 여자애들 친밀도가 저렇게 높은지 궁금해. 걔네는 심지어 걔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수업 시간에 말도 안 걸었어. 주황색 머리 애는 쟤 뭐하는 짓이냐고 거기서 뭐하냐고 묻는데 주인공은 신경도 안 쓰고 조잉에게 인사하면서 그날보다 더 예뻐졌다고 말해. 걔는 차 구경하러 왔는지 궁금해서 몸을 기울여 물어보네. 주인공은 응, 사려고 한다고 말해. 옆에 있던 친구는 이미 현실을 깨라고 말하고 있어. 전기 스쿠터 타고 학교 다니던 애가 그런 걸 산다고 하네. 그 남자는 여러 차 가격을 언급하기 시작하고 주인공은 축하한다면서 반장 슈퍼카에 대해 잘 안다고 칭찬해. 안 사는 게 아쉽네. 아, 오, 주인공. 너무 얄미운데. 그렇지. 저 남자애한테 바로 디스 날렸어. 주인이도 거기서 떨어져 있으라고 했어. 젠장. 쟤가 여자의 일 방해하잖아. 쟤네 때문에 사람들이 막 웅성거려. 아, 진짜. 갑자기 손으로 얼굴을 가리더니 대학 시험 잘 봐서 가족들이 선물로 차 사준다고 해서 보러 왔다고 말해. 좀 이상하게 다른 여자들한테 물어보라고 자기는 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해. 하지만 남자애는 멈추지 않아. 그렇지. 너랑 같이 배우는 게 더 좋다고 말해. 장이 도와주려고 하면서 아, 친구. 이미 모른다고 했잖아. 그렇지, 임마. 아니면 여신이랑 수다 떨러 온 거야. 그 남자는 장에게 참견하지 말라고 해. 너도 그냥 귀찮게 하는 거잖아. 그러다 주인공은 차 사면 모델도 같이 오냐고 물어봐. 주인이는 웃으면서 농담 그만하라고 하고 친구도 똑같이 말해. 그렇지. 돈도 없으면서. 갑자기 매니저가 나타나서 친구랑 수다 떨려고 하루에 2,000 버는 거 아니라고 경고해. 불쌍해라. 혼났어. 주인공은 여전히 와. 주동. 너 때문에 여자애가 일하다 혼났잖아. 너무 무책임하다. 그러고 주인공은 딜러한테 차는 별로인데 모델 덕분에 좋아 보인다고 모델도 같이 오냐고 물어봐. 바로 보스가 시계를 보더니 차에는 필름 보호하는 페인트가 확실히 같이 온다고 말해. 무슨 이중적인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남자애는 그럼 카드로 긁어달라고 말해. 학교 친구들은 쟤 미쳤냐고 800만이나 쓸 돈이 있는 것처럼 꼴값 떤다고 창피당할 거라고 해. 그리고 거기 몸매 감별사 당연히 신나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리수동이 장청에게 허세 부리지 말라고 해. 여기서 창피당하고 주인이 직장 잃게 만들 거라고. 하지만 주인공은 바로 주인이 때문에 차를 사는 거라고 말해. 걔가 이득을 볼 거고 보스도 동의해. 만약 진짜 사면 수수료는 주인이한테 가. 우와, 걔 친밀도가 벌써 80이야. 그렇지. 상황이 빠르게 흘러가고 주동은 쟤 혹시 전설의 카드 정지됐어요. 전화 한 통 하고 사라질게요. 수법 쓰려는 거 아니냐고 궁금해해. 하지만 주인공은 보스한테 빨리 카드로 긁으라고 바쁘다고 말해. 그렇게 거래는 성사되고 그 남자는 이미 쟤 칭찬하면서 서류 준비하겠다고 주인이한테 잘 부탁한다고 말해. 주동은 혼란스러워해. 어떻게 갑자기 800만을 턱턱 내놓지? 초록 머리 남자는 믿을 수 없어해. 알고 보니 제가 학교에서 조용히 지냈던 거고 다른 여자애는 벌써 친밀도가 95야. 곧 화장실 가서 옷 갈아입어야겠네. 걔가 차에 타겠다고 하는데 보라색 머리 애가 2인승이라고 말해. 그렇지. 탈 자리가 없어.
하지만 95 여자애는 조잉이는 돌아가서 차 더 팔아야 한다고 말해. 하지만 주인공은 왜 이 여자애랑 친밀도가 계속 올라가는지 이해하려고 해. 정말 이상했어. 그러면서 걔를 찔러보면서 그 차에는 조잉이만 어울릴 거라고 말해. 그러자 다른 여자가 주인공이 자오지아랑 헤어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네요. 알고 보니 저우잉이 걔를 꼬신 거래요. 이제 걔 계획은 걔네 둘 다 불편하게 만드는 거라네요. 근데 저우잉은 이 정보에 관심이 있어 보이네요. 맞죠? 주인공이 자오지아랑 사귀는 줄 알았는데 장은 자오지아랑 헤어진 건 자오지아 때문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자오지아는 누구라도 미치게 만들 거라고 인정하네요. 그러자 친구가 시계를 보더니 뭔가 이상하다고 하네요. 학교에서 그냥 척만 했던 건가? 주인공은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학교 졸업하니까 부모님이 보상해 주신 거고 도저히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자 주동이 이제 그만 가는 게 좋겠다고 말하고 있네요. 맞죠? 더 볼 것도 없잖아요. 하지만 그 말괄량이 여자가 나중에 저녁 먹자고 꼬시네요. 맞죠? 95 번여자애가. 주인공은 홍창에 있을 때 얘기하자면서 거절하네요. 그 여자는 신나서 자기 번호 있으니까 전화만 하면 된다고 하네요. 알고 보니 거기가 예전에 살던 도시인데 다시는 돌아가면 안 될 곳인가 봐요. 우와. 주인공은 저우잉한테 다시 일하라고 하고 자기는 좀 둘러보겠다고 하네요. 저우잉은 고맙다고 하고 주인공은 아직 반 친구니까 너무 깍듯하게 대하지 말라고 하네요. 갑자기 빨간 차 옆을 지나가는데 다른 여자가 와서 팔고 싶어 하네요. 어떡해요? 주인공은 벌써 샤오샤오랑 같이 있는 상상을 하네요. 진짜 특이하네. 애도 영혼이 특이하다는 거죠. 여자는 거기 가격이 950만이라고 하면서 무슨 판매 전략을 쓰면서 몇 년 동안 유지 보수를 해준다느니 하는데 주인공은 그냥 카드에 청구하라고 하네요. 그거 말고 인도식도 해달래요. 맞죠? 샤오샤오한테 엄청 멋있게 보내려고 하나 봐요. 여자는 그거야 기본이라고 하네요. 당연히 원하는 대로 다 고를 수 있고 계획대로 정확하게 배달될 거라고 하네요. 둘이 얘기하는 동안 갑자기 어떤 여자가 차 안에서 방송을 하고 있네요. 저 빨간색에서 반짝이는 게 여성스러운 매력을 뿜어낸다면서 방송 보는 형님들 중에 이거 살 사람 있냐고 물어보네요. 방송 보는 사람들이 차가 별로 안 예쁘다고 하니까 이 차 받는 여자는 무조건 사랑에 빠질 거라고 하네요. 갑자기 주인공을 방송에 등장시켜서 이 사람 믿어도 된다고 하네요. 이 사람이 샀으니까 분명 잘 될 거라고. 좋아요 3,000개 받으면 인터뷰에서 차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겠대요. 우와. 그러자 판매원이 와서 사러 온 거냐 아니면 방해하러 온 거냐고 하네요. 불쌍하게 혼나고 당황했네요. 맞죠? 그냥 보러 왔을 뿐인데. 왜요? 판매원은 가까이 오지 말거나 차 살 돈이 있다는 걸 증명하라고 하네요. 그 여자는 이 애가 차에 타는 걸 봤다고 하니까 판매원이 이 애가 샀다고 설명해주네요. 그래서 그렇구나. 방송에서는 불쌍한 사람들이 광대 화장에 안타까워하고 저우잉은 주인공이 진짜 저렇게 2천만 원을 쓴 게 믿기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네요. 2시간 후 주인공이 기지개를 펴네요. 드디어 서류에 사인을 다 하고 남자가 차 키를 건네주고 있네요. 근데 시스템이 번호판까지 골라놨네요. 바로 번호판 배달하는 사람이 도착하네요. 번호판을 설치하는데 판매원도 좀 당황한 것 같네요. 번호판에 이니셜 J씨가 그대로 있어서 충격받았네요. 맞죠? 강청. 돈도 있고 권력도 있네, 저 자식. 주인공은 별거 아니라고 하네요. 예전에 미리 예약해둔 번호판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판매원은 그걸 안 좋게 보네요. 저 녀석이 영향력을 숨기려고 하는 걸 알고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만 미리 계획했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답하네요. 그러자 삐딱하게 서 있는 애가 주인공을 부르면서 준비 다 됐다고 하고 사장은 아직도 저 녀석이 누구 집안 애인지 파악하려고 하네요. 몇 분 후 조가 도착하네요. 맞죠? 오늘 고맙다고 인사하네요. 우연히 만났으니까 퇴근하는 길이라네요. 저녁 어때요? 막 수락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오네요. 초록 머리 친구가 차였다고 전화했네요. 지금 당장 와서 위로해주지 않으면 강에 뛰어들어서 죽어버릴 거라고 하네요. 주인공은 좀 당황했네요. 갑자기 이 미친놈이 전화했네. 젠장. 친구한테도 겸손하네. 나중에 만나서 술도 마시고 뭐 먹자고 하네요. 친구를 도와줘야겠대요. 여자는 좀 쑥스러워하면서 괜찮다고 하네요. 초록 머리개는 항상 슈유라는 애를 좋아하는 줄 알았대요. 얼마 후 주인공이 술집에 도착해서 아직도 강에 뛰어들고 싶냐고 물어보네요. 야, 닥치고 앉아서 얘기하자고 해. 그러면서 자기가 호구였다는 걸 깨달았대요. 믿을 수 있어? 진짜 기분 안 좋아. 항상 날 휘둘렀지만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근데 리수동이 좀 들이대니까 바로 갈아타더라. 주인공이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까 걔네 둘이 뽀뽀하고 완전 가슴 아픈 짓을 많이 했다는 거야. 맙서사 베타는 아무것도 안 남아있네. 주인공은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고 말해. 맞지? 왜 그렇게 마음이 아팠을까? 계속 울고 있는데 주인공은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다고 말해. 내 생각엔 95년도부터 있던 여자애 같아. 그래서 불쌍한 주동이가 병에 걸릴 거야. 아, 주인공이 그걸로 멀리 갔네. 친구가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 애가 그녀의 삶이 엉망이었던 것 같다고 털어놔. 그냥 친구한테 폭탄을 제거했다고 말할 거야. 친구가 이해한다고 하고 이로해줘서 고맙다고 하고 건배해. 얼마 후 택시를 타고 있어. 주인공이 차 안에서 메시지를 보내려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첼리가 나타나 65명의 파트너. 맞지? 그 아티스트는 벌써 하루에 1000장 레코드를 발매하고 싶어하고 그 여자는 이게 자기 남자친구 차니까 손 떼고 비키는 게 좋을 거라고 안 그러면 배상해야 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글을 자세히 보더니 뜬금없이 좀 헷갈려 하면서 자기가 취했고 그가 남자친구랑 많이 닮았다고 말해. 저거 유혹 기술 같은데. 맞지? 하지만 주인공은 반대로 그녀는 자기 여자친구랑 하나도 안 닮았다고 쏘아붙여. 아, 근데 이 여자가 너무 절망적이어서 내 생각엔 신장을 훔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확실해. 뜬금없이 자기는 PUBG 한다면서 게임에서 이기는 10가지 방법을 안다고 말해. 혹시 자기랑 한판 같이 할래요? 주인공은 별로 관심 없는 듯 그냥 자기는 아너 오브 킹즈를 더 좋아한다고 말해. 맞지? 다른 게임인가 보네. 그러자 운전대리 부른 사람이 당신 맞냐고 스트리머가 도착해서 물어봐. 그렇대. 어떻게 된 거야? 저기 저분 자본주의가 안 통했대. 자기는 스트리머로 일한다고 말해. 근데 남는 시간에는 우버를 한다고. 맞지? 돈 좀 벌려고. 우버도 아니래. 대리 운전 같은 거. 그냥 내 차를 운전해주는 거지. 바로 그때 그녀가 거기에 있어. 맞지? 방송에 감동받았다고 말하면서 페라리 SF92 거기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대. 벌써 쭉 뻗어서 후드에 몸을 던지고 있네. 이상한 PUBG 여자는 자기도 운전 엄청 잘한다고 말하고 있고 주인공은 하지만 인생의 공짜는 싫다고 해. 보통 복잡해지니까. 하지만 그가 알고 싶은 건 자본주의 스트리머가 열심히 일하는지 알잖아. 불쌍했거든. 그녀가 슈퍼카를 정말 운전할 줄 아는지. 그러자 그녀는 걱정 말라고 예전에 자동차 리뷰 블로그를 했었고 스포츠카도 여러 대 몰아봤다고 말해. 야, 이 여자 살려고 다 던진다. 누가 좀 도와줘. 불쌍해. 그게 다야. 과거의 파트너 제로. 분명히 주인공은 미쳐갈 거야. 이름 조영인. 이미 차 안에 있는데 스트리밍해도 되냐고 물어보자 주인공은 괜찮다고 해. 맞지? 근데 진짜 매일 이렇게 일하는 거야? 그녀는 항상 라이브를 하는 건 아니고 보통 왔다 갔다 운전한다고 설명해. 그러면서 이미 차에 녹화 설정을 하고 속도를 내기 시작해. 주인공은 그러고 나서 방송에서 그녀의 이름이 조미인 걸 보고 과거의 파트너가 제로인 게 대단하다고 생각해. 누가 봐도 쉬운 타입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러면서 그녀의 방송에서 제일 큰 후원자가 300밖에 안 줬다는 걸 보고 한심하다고 생각해. 그러고 나서 물어봐. 맞지? 10,000명이 넘게 보는데 아무도 후원을 안 해? 이제 왜 일하면서 운전해야 하는지 알겠다. 맞지? 방송이 아무 수익도 안 내니까 운전에만 집중하는 게 더 낫겠어. 아, 그러더니 불쌍한 여자애를 놀리고 싶어서 돈도 못 벌고 완전 망했네 라고 말해. 아, 여자로서 실패했네. 몸도 안 쓰고 돈 벌어? 불쌍한 여자애가 뭘 할 수 있겠어? 맞지? 자기는 후원받는 걸 잘 못한다고 말해.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걸고 있는 것 같지만 뭐 알았어. 그렇죠. 현금에 약한 시청자를 끌어들인 것 같네요. 빨리 진행하죠. 집에 갑시다. 그녀가 열쇠를 돌려주자 남주는 운전을 정말 잘한다고 말하네요. 모든 게 편안하고 차분했고 그녀는 좋은 리뷰를 부탁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게다가 그는 어떤 종류의 라이브 스트림을 보고 싶어 하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그는 멋진 것만 본다고 하니 그녀는 자기가 멋진 사람에 속하는지 묻네요. 그렇다면 이 불쌍한 사람을 조금이라도 응원해서 랭킹을 올려줄 수 있는지 묻네요. 그는 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하죠. 그러자 그녀는 술 한잔 하자고 제안하네요. 근데 그녀는 제로였는데 저렇게 몸을 파는 건가? 대체 무슨 일이죠? 아, 주인공은 그녀가 인생에서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다는 걸 알아챈 것 같네요. 아마 돈을 내고 후원금을 내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떠날 생각이었겠죠.
하지만 주인공에게 그녀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양처럼 보였죠. 그러자마자 그는 무슨 물을 마시고 싶은지 묻죠. 그녀는 특정 장르 소설에서 흔히 나오는 대화 같다고 생각하며 이상한 상상을 하고 있어요.